네, 오한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경 대변인이 지금 나오셨는데요. 네, 열심히 마이크를 지금 착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경 대변인은 오늘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네. 착장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오만때만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지금은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밭은 이미 갈렸다 하면서 이제 밭갈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예전 같으면은 좀 논란이 있고 시끄럽고 정신 사나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냥 와, 웃긴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저 사람들도 이제 밭에 있는 돌덩이나 똥덩이 같이 갈아서 버려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이게 이제 참 이제는 분노도 안 느껴져. 이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번에는 원래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참 말을 좀 뭐라고 해야 되게 망언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치맥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이상한 말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김문수의 망언집은 이미 민주당에서 낸 바가 있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춘향전이 뭐냐, 변사또가 춘향이 땡땡땡 하려는 뭐 스토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김문수를 치매로 몰고 가는 것은 이제 장용진 기자님께서 치매를 몰고 가는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 아니 그러기도 하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김문수가 네. 의자에 앉아도 이렇게 기대 앉는 법을 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김문수요? 방송 토론 나오면은 네네. 그 의자에 이렇게 꼿꼿하게 써가지고 상대방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네. 말도 조용조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품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바뀌고, 아니 뭐 그 공무원들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했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맞아요. 됐다는 게 경찰한테 이해가 안 그렇게 가요. 했습니다. 경찰한테. 근데 보니까 이번에 부인도 그러셨다고요? 부인도 조금 이상하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다 네. 노동운동에서는 꽤 알려진 분들이고 둘 다 노동운동 동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망원 동지지 네, 뭐. 네, 네.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뱉어낸 말들을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네,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바로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네요. 지기현이가 외신을 탔나 봐요. 외신 탔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가 외신을 탔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버스트라는 데인데, 이게 1903년도에 설립된 겁니다. 네. 아주 정통이 있는 거예요. 홍콩에 본사가 있고, 여기 언론사는 홍콩뿐만 아니고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 대한민국 포함해서 아시아의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은 언론사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호스티스 바, 에틱스 로, 그러니까 호스티 룸사롱이잖아요. 이거를 밑에는 룸사롱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룸사롱에서 윤리 논란에 대해서 뭐 부인했다. 그걸 부인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서브 타이틀에 보시면은요. 이 서브 타이틀 보시면 더 웃깁니다. 여기 보면은 frequenting high-end 룸사롱이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룸사롱, 좀 하이엔드 룸살롱이요? 최고급 룸사롱에서 자주 출입을 하고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입니다. 야,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은 또 참 그런데 너무 해석이 명쾌하게 되는 쉬운 단어들로 저렇게 정말 딱딱 뼈를 때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그냥 딱 첫 화면에 벌써 호스티스 바, 하이엔드 룸사롱 두 개 다 들어갔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사우스 코리아 머셜로 저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계엄의 사건을 담당했던 한국의 판사가 머셜로 저지 in hospice by in ethic law이니까 뭐 그렇게 호스티스 바, 에틱스 로. denies 부인했어 이렇게.
예, allegation. 그러니까 혐의 어떤 혐의 밑에서 보면은 룸사롱에서 이렇게 최고 뭐 이걸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라는 것이 주기훈 판사 아무튼 얼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룸사롱에서 찍힌 사진을 민주당에서도 이제 또 공개한 바가 있고, 근데 더 자기 얼굴 아니라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얼굴이 아니라 여기서 술 먹었다는 증거 있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언론에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 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고급 호스티스 바에서 자주 드나들면서 유리한 법원 판결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접대를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룸사롱으로 알려진 고급 호스티스 바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요. 룸사롱으로 알려진 고급 호스티스 바에서 법원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 의해 여러 차례 또 접대를 받았다. 제가 지금요 한 문장을 2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굳이 이 문장들을 다 넣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이 언론사는 설립이 190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03년도. 100년 이상 100년이 넘은 언론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꽤 영향력 있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동북아에서는 아시아, 상당히 그렇죠. 영향력 있는 네네. 그런 언론사인데 네. 야,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지기현 판사 꽤 이렇게 얼굴 날리는 거를 좀 지기현 판사.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국제적으로 많이 뜨셨어요. 아니 지기현 판사가 나는 삼겹살에 소박한 소주, 맥주, 칵테일을 뭐 이렇게 먹는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아무도 나한테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100년 넘은 언론사에서 그걸 또 아주 그냥 친절하게 다 실었습니다. 쪽팔려. 그러자 민주당에서 재빨리 반박하는 사진을 3장을 공개했다. 이것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네. 참. 그 증언도 하나 더 나와요. 또요? 또 판사가 술을 먹었는데 한 번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이런 것도 굳이 여기에 언론에 실어줍니다. 지기현, 얼굴 제대로 팔렸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아시아 최고 판사. 야, 이거 참 이래가지고 계속 재판을 이 상태에서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네. 사실 미친 놈인데 이렇게 되면 아니 지기현이 누구를 재판할 수 그것도 내란을 재판할 수 있는 그렇죠. 자격이 있냐? 이 사람 지금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뇌물수수죠. 네,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부정청탁 금지법에 지금 반부패법 이런 거 다 위반한 사람입니다. 뭐 줄줄이 네. 다 걸렸죠. 네,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보면은- 명확하고 증언들도 있습니다. 아니 술 먹었다는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으나 참 대단하더라.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룸사롱에서 사진을 찍었으나 내가 거기서 술 먹었다는 증거가 있냐 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러니까 그 룸사롱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여성분들이 대기하는 장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진을 또 같이 올렸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사진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내포는 하고 있어요. 지금 뉘앙스로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웃긴다. 이 사진을 보고 룸사롱이라고 여성들이 대기하는 그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룸사롱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룸살롱이지. 살리 룸살롱이야?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뭘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이 룸살롱 유흥업소 접대부라는 증거 있느냐 뭐 이런 건 거죠. 그렇죠. 모든 여성들이 그 사진을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그 타이트하고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그 여성들이 지금 복수로 다수로 이렇게 있는데 굳이 그럼 이거에 그 룸사롱 여성들의 대기실이라고 할 수가 있냐? 어이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기를 하고 거기 있습니다. 그 옷 차림새로 보아서 회사 출근하는 여성으로 보이지는 않던데 그 뭐 무대라도 나가나요? 모르겠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든지 뭐 그렇게 영화의 느껴- 한 장면 얘기하지 모르겠어요. 마세요. 나 전- 지금 참 아니 그쪽에서 아유. 주장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한다면 아하. 이게 일반적이진 않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냥 그 사진의 뷰를 제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거지 일반적으로 그 화면이 제가 직접 본 경험은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기현 판사는 얼굴 제대로 팔렸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좋으시겠어. 100년 넘은 언론사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 언론사에서 굳이 대통령도 아니고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사를 쓴다는 거는 본인들이 봐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유 이거를 실드 친다고 치는 놈들이 더 나쁜 놈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또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 네, 오늘 나온 아까- 최시인입니다. 네. 아, 이거죠. 아까 네네. 오늘 썸네일 얘기를 하면서 네. 했던 얘기.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같이 방송할 때는 아주 가장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면 같이 공유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경 대변인 라이브예요. 진짜 라이브예요. 저 찍혔어요. 라이브 안 하는 사람으로. 저기 보니까 동굴세미님께서 일반미라고요? 아 무슨 일반미야? 또 일반미가 이게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저기 김건희 일반미 그런 일반미. 예, 그런 개념이죠. 하긴 김건희 씨 덕분에 그 전문 용어를 좀 많이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 자, 야마도라님께서 커피 마시러 온 여자들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러기에는 되게 다들 예뻐요. 아, 예쁜 분들이 오셨나 보지. 몸매도 다들 좀 예쁘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오셨나 보지. 참, 예. 제가 예쁘다 몸매가 어떻다 그러면 되게 욕 먹었을 거예요, 그죠? 네. 아니 그냥 여성이 봤을 때 그렇더라. 젊은 그 예쁜 연예인 같은 여성들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네. 자, 댓글 얘기 여기서 막 녹방수계라고요? 녹방수계가 뭐예요? 맨날 녹방하셔 그 수계라고 수계. 죄송해요. 녹방수계 분가분가연님. 예. 뭐야 이거 이름 소개해주기도 민망하고 뭐야 지금. 네.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제 아이디를 아까는 지기현은 별만 붙였. 너무 민망하네요 진짜. 네. 왜 그래 진짜. 옆에 그 이경 대변인이 있었으면 제가 그거 못 읽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아니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전 이거 못 읽겠습니다. 네. 자, 진정하시고요. 자, 우리 김문수 얘기를 좀 해보죠. 죄송합니다. 네. 네. 김문수 씨가 뭐 어디 나왔나요? 이거 무슨 내용이죠? 김문수가 2004년도와 2010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갔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쪼개기 후원을 했던, 그러니까 16회에 걸쳐서 8천만 원 쪼개기 후원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견 기업을 경기도의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경기도에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인증을 한 겁니다. 야, 이게 네. 인증이 되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럼요.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적인 특혜가 있거든요. 정기 세무조사가 3년 완전히 그 혜택, 그러니까 아예 유예가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알아보니까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걸 보니까 관세조사도 유예가 되고요. 보면 지방조사, 그러니까 지방세무조사도 유예가 됩니다. 야, 그리고 사실 금리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금리 우대. 네. 죽이는데. 네, 그 경기도에서 이렇게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럼 경기도에서 뭔가 혜택 주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네. 그때 뭐든지 점수도 더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천만 원 정치 네. 자금 되고 네. 톡톡히 돌려받았네요. 그럼요. 그럼 몇 배의 이익을 받은 맞아요. 건데요? 그렇죠. 더 네.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06년도와 2010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수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을 했던 그 사람 중에 8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낸 걸로 이미 정치자금법 혐의로 2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011년도에. 그러니까 네. 이미 김문수한테 낸 돈 때문에 그럼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김문수도 유죄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라. 우리가 그 전에 과거에 알았었던 것은 쪼개기 후원을 했던 기업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뭐 대표와 그 임직원이 유죄를 받았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봤더니 그 기업을 으뜸 기업으로 이 사람이 해놓은 거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 자금이 아니라 뇌물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은 이 사람 이런 인간이 대통령 돼봐요. 물론 될 일은 없다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아주 불행이다. 이렇게 불행이죠.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김문수하고 이준석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근처도 가면 안 될, 아니 꿈도 꾸면 안 될 인간 같더라 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김문수는 이제 언변이 좋지 않은 만큼 조용히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미화시키면은 그래도 예의는 조금 있었더라. 왜냐면 다른 상대방이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할 때 자기한테 공격하는 얘기, 나쁜 반박하는 얘기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준석은 걔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보다는 그냥 말장난하는 정도. 네, 그냥 수준 좀 그랬습니다. 네. 참 하버드에서 그런 걸 가르치나 싶기도 아니, 하버드는 하고.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요. 이준석 문제지요. 이준석 문제. 네. 보면은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붙여놓으면 참 잘 싸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붙어서 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같이 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김문수는 경사노위 위원장 할 때요. 그때 1년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네네. 1년 10개월. 그때도 직책 수당을 1억 2,100만 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김문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직책 수당이요? 네. 그런데 이제 1년 10개월 동안 할 때 직책 수당도 그렇게 받아갔는데 본위원회 회의가 뭐 한 3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1회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책 수당을 1억 2,1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법카. 김문수도 법카가 있어요. 경사노위 위원장이 법카가 네. 있었어요? 네. 1년 10개월 동안 법카를 사용을 했는데 4일에 이틀꼴로 법카를 계속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 가량을 긁었습니다. 그럼 이거 법카 어디다 긁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법카하면 김혜경 여사가 떠오르죠. 김혜경 여사는 그때 본인은 본인 밥바금 내고 다른 사람들 김혜경 여사 모르는 상태에서 10만 4천 원 법카를 긁었다는 거잖아요. 식비를요. 네. 그것 때문에 그때 경찰 등이 그때 200 군데인가. 압수수색을 뭐 언론에는 129곳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실제로 알아본 것은 200~300곳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4천 원입니다. 그럼 최소 우리가 다 잘라서 129곳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4,8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왜 99만 원 세트 만든 검찰의 논리를 하자면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4만 원짜리예요. 4만 원짜리였는데 그걸 200분씩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럼 8천만 원짜리 김문수는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죠. 이게 4,800만 원. 4,800. 법카는 4,800만 원. 그리고 본인이 수당으로 가져간 거는 1억이 넘은 1억 2,190만 원입니다. 대단히 많이 받으셨네. 네. 회의 한 번 하고요. 두면은 서면 회의를 하고요.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럴 거면 그 경사노위 이런 걸 왜 만들었대? 그거 사실상 돈 받으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경사노위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맞습니다. 하려고 만든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회적 합의는커녕 맨날 사람들 열받게 하고 그 망언해가지고 노동자들 열받게 하던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은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면 몰라요. 회의 한 번에. 네. 부인도 요새 그러신다면서요? 부인이 지금 영상이 이제 보신 분들은 많이 이게 확산되지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1일 국민의힘 포항 당협에서 그때 부인이 그러니까 가서 마이크를 들고 했던 얘기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죠. 노조는 몰라요, 사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화적이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노조를 접하게 됐단 말이죠. 저희 사업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1,500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노조 위원장으로 되는 거는 제 실력 인정하시겠죠? 노조라는 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뭐 민노총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에 노조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그 현장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선은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노조와 메모가 왜 연결을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노조하는 사람들의 외모를 낙인 찍는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혐오 발언입니다.
근데 저런 발상을 한 거 자체가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상이 아니다. 네. 말을 왜 어떻게 저런 저딴 식으로 발상을 하는지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저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다. 여기서 예쁘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시겠죠. 예쁘다? 이렇게 퀘스천 딱. 근데 그 발언은 저희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외모 평가하는 네, 그것까지는 것은 놔두고, 네, 네.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지 하고 않겠다. 싶은 말이 많은 안 근데 해. 이제 저 사람의 말은 노조를 매우 상당히 혐오적 부정적으로 노조는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저렇게 발언하는지. 그러니까 졸지나 못생긴 놈 됐잖아. 노조 위원장만 2번 했어요. 회사 바꿔가면서. 아 진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네 멋지시죠? 아니 졸지에 못생긴 놈 됐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더 나빠. 이분이 더 나빠. 자 아무튼 계속. 아니요. 근데 아무튼 노동권이라는 것이 네. 노동권 자체가 외모나 성격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약간 계급도 들어간 뉘앙스로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노동권을 보장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발언은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의 발언은 아주 이거는 그냥 무조건 혐오 발언. 근데 왜 외모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적인 거에 왜 포커스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2 사람 다 노조 위원장 했던 사람들. 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은 문학적인 사람을 노조를 안 한다는 겁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쁘고 말 잘 듣고 문학적인 사람만 그럼 노조를 해야 됩니까? 노동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모순이다. 본인이 모순적인 발언을 그러니까 혐오와 모순적인 발언을 하면서 몰라요. 몰라요. 저 있을 수가 없죠. 아 물론 뭐 문학 하시는 분이 노조 안 하시긴 하더라. 우리 저기 불교 방송 있을 때 이태준 시인이라고 우리 PD였거든요. 그분이 불교 방송 PD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노조에 아주 극단적으로 방해꾼이셨어. 내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콕콕 잡고 넘어지대. 와 정말 그래 뭐 문학 소녀라서 뭐 노조하기 싫으신 분이신가 보네요. 참네. 네, 근데 아무튼 저런 관점으로 저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아유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예, 좀 말하기도 싫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야하다. 우리가 평가하기에도 우리가 입 아플 정도로 수준이 야하다.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될까? 아 저런 사람하고 말을 섞어야 되나? 네. 아 아무튼 선배께서는 졸지에 못생긴 사람이 됐다. 졸지에 졸지에. 문학적이지 못하고 과격하고 과격하고, 괴팍하고 네. 이런 사람이 다 졸지에 되셨습니다. 졸지에 그렇게 됐네요.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뭐 민노총 욕을 하고 그래요. 뭐 정치적으로 어쩌고 하는데 아 맞아요. 그거 당신들이 만든 거야 이 사람들아. 뭐래 진짜. 아 참. 아 어째 열받네. JH2님 그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JH님께서요? 밑에서 JH님 네네네. 이분 말씀이시죠? 네네. 이경님 앞에서 외모 따지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아유 요즘에 우울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이경님 앞에서 외모 따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아, 제 그렇죠? 아니 그렇죠? 마음 넘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댓글로도 이렇게 제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이경 대변인 표정이 제일 밝아요 지금. 지금이 제일 좋네요. 아까 뭐 몸이 뭐 안 좋다 뭐 배고프다 막 이러시더니 예, 갑자기 그 배고픔까지 다 날아가신 모양입니다. 네. 자, 이 김문수나 그 부인 얘기를 하면은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수준이 야하다. 수준이 하다. 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표를 주겠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준은 저 사람들의 수준은 국힘당의 수준인 거야.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건희 김건희가 통일교에서 샤넬백 받은 거요.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샤넬백이 비싼가요? 지금 보면은 그 샤넬백 중에서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샤넬백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모 본부장이 샤넬백을 건진법사한테 주고 건진법사가 김건희한테 줬는지 모르고 중간에 분실했다라는 것까지 언론에 나오지 그렇죠. 그까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네. 네. 근데 거기 샤넬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2천에 가까운 샤넬백을 같이 줬는데 중간에 건진법사 거기에서 이렇게 이게 자기가 분실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뭐 저 배달 사고인가요? 아니면 뭐 중간에서 지금 도둑질이라도 한 건가요?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아직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샤넬백은 김건희의 10년 코바나 콘텐츠부터 10년 동안 10년 넘게 수행했던 유경옥 씨라는 네. 수행 비서인지 아무튼 저희가 네. 수행 비서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경옥 씨가 보면은 김건희 씨가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무역 참배할 때 당시에 그 사진 보시면은요 좌측에 약간 이렇게 좀 날씬한 여성이 에코백과 백을 들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인 거고 최재현 목사께서 이제 디올백을 선물로 할 때 그때 당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리고 해외 순방할 때 김건희 씨가 막 이렇게 수행원들 다 막 데리고 막 명품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분이 그 유경욱 씨인가 하는 분이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건희의 그 그림자처럼 네, 활동을 했고 그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서도 계속 수행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그만둔 것처럼 해가지고 또 계속 수행을 한다고 돼 있던데 그 양반이 네.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샤넬백을 자,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 받은 것으로 뭘 어떻게 확인돼? 그럴 수 있는데 아주 명확한 게 있습니다. 샤넬백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돈을 좀 얹혀서 다시 그거를 다른 샤넬 가방과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답니다.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얹혀서 돈을 좀 다른- 붙이더라도 난 이거를 갖고 싶어. 다른 샤넬백으로 교환을 하고 플러스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핑계를 대면은 나는 돌려줬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약간 사실 돌려준 게 아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굳이 100가지 모아서 그것도요 2차례 걸쳐서 했대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어. 2차례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전문이네. 2차례 걸쳐서 그렇게 바꿨는데 그럼 바꿔가지고 돌려줍니까? 아니지 네. 바꿨으면 못 돌려주죠 이제. 그 그라프 다이아몬드 6천만 원짜리 연극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 그라프라는 거 지금 김건희 씨 덕분에 알게 됐어요. 있는지도 그런 데가 또 몰랐는데요. 있었어요? 네네. 김건희 씨 땡큐. 아주 그냥 그런 것도 알게 하고. 아무튼 그거는 지금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장신구고 가방이고 참 비싸네요. 어떻게 몇 천만 원이 금방금방 날아가네요. 그거는 착용이 아니고 모시고 다니는 거다. 그 가방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뭐 쉽게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예. 네. 참 그런 것 들고 다니면 뭐 좀 다르나? 하여튼 뭐 네. 그 통일교가 그러면 통일교하고 김건희하고 참 묘한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군요. 아니 그래서 건진법사하고 그거를 줬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잖아요. 네. 윤 전 본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윤영호죠. 네. 그 본부장과 건진법사하고 뭐 수백 차례 통화를 했다. 김건희 씨를 만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주면서 그런데 샤넬 100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샤넬 꾸러미다라는 보도가 또 어제 나온 바가 꾸러미? 있습니다. 꾸러미였다.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럼 네. 뭉탱이였다? 네. 왜 그러냐면 꾸러미였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윤영호 전 본부장 측에 당시 구매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천만 원대 백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천만 원대 고가 제품들을 구입을 아주 가득 구입을 한 것을 기록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많이 사가지고 뭐다 쓰려고? 그러니까 샤넬백 하나가 아니고 샤넬 꾸러미다라는 그래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악한 건 마음에 샤넬백 드시는 하나인데 거 다 가져가세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싹 다 준비했습니다. 뭐 이거였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밝혀진 건 샤넬백 하나잖아요. 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샤넬 꾸러미였다. 무시무시.
어쩐지 그 세계일보 보도 태도가 영 이상하더라니까. 어땠는데요? 세계일보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그때 그 네. 박근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박관천 보고서 이거를 세계일보 측에서 뭐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 박관천 보고서를 확보한 기자가 뭐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하여튼 그 관련으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때 그 기자가 헌재에 가가지고 증언까지 합니다. 네. 그랬던 세계일보가 이번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열심히 맞아요. 완전히 그냥 호위무사야. 뭐 받았나? 받았다기보다 줬다가지 이제 이렇게 아, 보면은 세계일보가 줬다.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언론사를 주는 송일규니까 거. 아. 그러니까 송일규 입장에서 야 이거 차린 아. 이거 드린 건 얼마 아닙니다. 뭐 요거 이거 백 받으시고 부인은 백 받으시고 자 남편분은 좋은 기사 받으시고. 기사 받으시고 우리 이쁘죠 딸랑딸랑 뭐 이렇게 했다고 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는데 아주 그냥 꾸러미를 샀다. 세계일보다 압수수색이겠네 그러면 이거. 네, 그랬던 보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윤석열 얘기도 또 하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이 지금 탄핵이 되고 김건희도 이제 수사 이것뿐만 아니라 수사 받을 게 많겠지요. 네. 그런데 그 다음 후발주자가 또 앞서 먼저 있던 김문수하고 그 배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나라가 뭐 이 모양이야. 네, 수준이하다. 아, 너무 진짜. 수준이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시끄러운 게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샤넬 뿌롬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다음에 바로 네. 나오네요. 자, 네, 샤넬백이 어떻게 전달됐느냐 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네.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맞아요. MBC 보도, JTBC JTBC 보도인데. 보도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나왔던 보도였습니다. 네. 오, 이렇게 보니까 네, 안 보실 것 같아서. 예, 윤모 씨가 네네. 건진 법사한테 네네. 샤넬백하고 아까 그 그라프 목걸이를 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그냥 목걸이 아니에요. 6천만 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해 줬다. 예, 분실했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예, 그걸 이제 유경옥 씨가 전달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꾸러미였다까지. 아, 그렇죠. 와, 이게 실제로 보도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충격적이네. 아니, 이런 식은 옛날에 그 이순자도 안 했어. 이순자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해먹었어. 김건희잖아요. 수준 이하의 김건희. 그러니까 이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사치를 한다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김건희는 고속도로를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땅 투기도 하고 받을 것도 받고. 네, 맞아요. 야, 참 어서 참 대단한 애가 하나 굴러와가지고 나라를 참 에휴, 아유. 맞습니다. 자, 김건희 얘기로 슬그머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김건희 씨 엄마한테 좀 가볼까요? 엄마 얘기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다 쏟아지는 보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실체가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네. 네. 그러니까 온 유황원은 저도 이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죠. 장윤진 기자님께서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라고 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거기를 봤는데 지금 장인수 기자하고 그 기자님과 이명수 기자인가요? 이명수 기자 그 두 분께서 그러니까 온유황원에 대해서 제보를 하셔서 이제 그 보도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상한 음식을 줬다라는 것도. 근데 지금 저희가 이미지로 봤던 저 음식도 상한 건데 저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정도가 한 6명이서 나눠 먹는 거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 정도도. 아니,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 요양하러 가셨는데 네. 저런 음식을 저기 요양이 되겠어요? 네. 이거 학대잖아, 이거.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명확하게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공익 제보로 이거를 관계 기관들이 결론을 이미 낸 바가 결론이 났습니다. 자, 보세요. 신체적인 학대,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아니, 이미 결론이 났어요. 되게 좀 충격적인데 어떻게 요양하시는 분한테 성적 학대를 한단 말이야? 뭐야, 변태야? 아니, 그게 이제
어르신들 요양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가리실 때 네. 보통은 다 가림막을 설치 커튼을 치잖아요. 아, 그런데 아무리 몸이 아픈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어도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막 했다가 이거 인권 침해네. 막 그냥 그것이 이제 성적인 학대로 맞네요. 이거 성적인 학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침대에 장시간 결박을 시켰습니다. 아주 장시간. 근데 결박을 시켰으면 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로 이거는 결론이 났다. 근데 다만 저 음식은 제보가 나왔고 직접 사진도 찍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음식은 증거 부족으로 이거는 잠재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야, 참. 글쎄 뭐 그새 뭐 냉장고 싹 갈아치운 모양이죠. 그렇죠. 뭐 증거가 지금 그래서 부족하죠. 증거를 인멸을 했겠죠. 뭐 네. 보도 나가고 또 여기저기에서 몰려와가지고 가족들이 네. 몰려와가지고 맞아. 가족들 제보도 많이 나오죠. 모시고 가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근데 우선은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저걸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 참 궁금해요. 정말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양기관 지정 취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에이,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그 요양원, 노인 요양원 이 개념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유시민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좋았죠.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령 사회를 계속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연세 오래 사시면서 이제 병에 시달리게 될 텐데 장기간 가족들한테 이제 요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력을 사실상 발휘를 못 하게 되는데 그럼요.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상당히 손실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진짜 착복을 한 거네요. 네. 아유,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수준이 이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좋게 것들만 표현해서. 모아놨나 몰라 진짜.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 어떻게 이런 애들만 모였나 봐.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 그건 저만 가면 그렇게 아니,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밑바닥을 김건희와 윤석열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예. 씨 열받는데 자 다음 마지막 네. 주제를 볼까요? 2차 계엄 검토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4일 날 새벽 1시 2분에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의결을 했었죠. 계엄을 정지하는 의결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1시 2분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지나고 나면은 국무회의를 바로 소집을 하고 이후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계엄 철회가 됐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지하 벙커로 갔다라는 얘기는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네. CCTV가 확보가 됐습니다. 아. 노타이로. 들어가는 네. 게 이제 국방부 내부에 네, CCTV가 확인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이 된 게 1시 2분. 그런데 합동참모본부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 것이 15분쯤 이후인 1시 16분 20초에서 22초 사이에 들어가는 거. 노타이 상식으로. 그러니까 정장은 입었지만 노타이로 들어가는 영상이 나왔다라는 거고 지금 지휘통제실까지 들어간 것도 영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1시 16분 20초.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인데 네. 그럼 계엄을 바로 이제 국무회의 열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뭔가 다른 꿍꿍이를 부렸다. 그렇죠. 예,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 국무회의를 바로 소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왜 지휘통제실로 들어갔느냐. 근데 지휘통제실에서 왜 우리 많이 듣지 않아서 결심지원실까지 결심지원실. 들어간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그때 당시에 보면은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국회 법령집 가지고 와라. 네, 그랬다고 그랬죠. 네. 네. 법령집을 받겠죠. 법령집 가져오라. 2차 계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법령집을 찾아도 못했는지 3시 30분이 지난 새벽 4시 30분 정도의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검사하면서 법을 어떻게 써먹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있는지 찾아와봐. 법령집 갖고 가는 그 말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윤석열의 머리로는 아마 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워낙에 우리 우원식 국회의원이 잘 하기도 했지만 네. 꼬투리 잡을 게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꼬투리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계엄하지 뭐. 아니 국회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3시간 30분 동안 법령직을 찾아가면서 그것도 지하 벙커 결심 지원실에 들어가서 같이 2차 계엄을 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니죠, 이게. 역적이지 뭐. 뭘 그래. 이런 걸 보고 역적이라 그러죠. 뭐 달리 역적이라 그러겠습니까? 2025년도 있을 수 없는 2024년도 2025년도 있을 수 없는 인간이 지금 군 통수권자로 잠시 있었던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를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무렵에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핀잔 줄 때 네 같은 놈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통일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같은 놈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꼴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이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얘기를 이거 얘기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계속 윤석열이 나오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사형이다. 사형이에요. 저는 솔직히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윤석열만은 사형이 맞습니다. 사형이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사형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네네. 한 재판 한 2년을 고생을 했어. 네. 진짜 열받았지. 네.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말을 썼는데 이게 그 사형수는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다음에 죽인 사형이 맞죠. 사형이 맞죠. 그것도 네. 둘이나. 네. 그 외에 성인 한 명이 또 사망이 됐어요. 네. 총 3명을 죽였어. 네.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사람이 이제 1심에서는 미성년자 강간 살인이 됐는데 2심에서는 강제추행 살인이 된 거야. 강간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성폭행 해가지고 살해한 게 아니라 나는 강제추행 살인 아니냐. 그러니까 성폭행 하다가 살인이란 말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나한테 건 거야. 그런 사람들 토막 내야 돼요. 자, 하루에 1cm씩 토막 내서 죽여야 돼요. 진짜 웃기는 새끼잖아. 진짜. 근데 내가 이제 재판을 갔더니 우연찮게 걔를 내가 이제 피고 원고 나란히 앉는데 나란히 딱 앉는데 보니까 내 옆에 앉은 거야. 사형수가. 네. 그 분위기 이상하더라.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저 사형수한테 이렇게 기가 쫄리면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쫙 노려봤어 이렇게. 이 새끼 뭐 이런 새끼 다 있어. 탁 노려봤는데 깜짝 놀랐잖아. 왜요?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기고 얼굴 둥그러해가지고 둥실둥실한 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때 하도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몇 년 뒤에 칼럼으로 쓰냐면은 살찐 사형수의 뽀얀 얼굴 이렇게 맞아요, 맞아. 그렇게 쓰면서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죽이고 싶겠냐고. 그런데 네. 그렇지만 사형은 반대한다고 썼거든요. 그렇지만 사형에 반대한다. 이 놈은 정말 죽여 마땅한 놈인데 그래도 그렇지만 사형 반대한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질문. 윤석열은 그렇지만 얘는 산성이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사형이 맞다. 네. 네. 그랬던 나지만 얘는 죽여야 되겠다. 네. 이거는 이거 대한민국의 아니 발전을 내란은 위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시죠? 네. 네, 그럴 겁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댁에 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12시간 넘었네요. 여러분들. 네. 저 방송 같이 들으면서 네. 움직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날 외신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먹방